지금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지방선거에 좀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뭐 이재명 정부나 여당 같은 경우에는 지방선거에서 승리하지 않으면 국정 동력이 좀 상실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좀 반격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상황인데 상황이 썩 좋지는 않아요.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통일교 연루 의혹이 나오면서 지금 뭔가 전략을 수정해야 되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국민의힘은 장도혁 대표 중심으로 지금 뒤로 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어게인으로 가고 있어서 좀 답답한 상황인데, 일단은 지방선거 성격을 먼저 규정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6월 3일 지방선거는 뭐 예를 들어서 이재명 정부 심판이 될 수도 있고 여야 대결 구도가 어떻게 되는지도 그렇고 인물들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는데, 일단 장 소장님 우리 네. 지방선거 성격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재명 정권 심판이죠. 아, 그렇게 간다? 네, 왜냐면 거의 한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선거가 치러지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것은 평가 투표, 회고 투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국민의힘이 제정신 차리거나 장동혁 대표가 쫓겨나서 네. 제대로 된 야당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지도체제가 꾸려지잖아요. 네. 그러면은 국민들, 김실 평론가님 자꾸 비웃어요. 진짜 왜 그래? 얘기하는데 지금. 그럴 리가 없다라고 하는 마음속에 외침이 지금 표정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하여간 하여튼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그러한 지도부가 꾸려지게 되면 국민들이 대안 세력으로 국민의힘을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다. 네? 그러면은 뭐 환단고기 막 이런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가지 이상한 또 말씀을 하시면은 국민들이 자 이번에는 좀 여당을 견제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네. 야당의 손을 들어줄 수도 있다. 그래서 일단은 네. 정권 심판론 네. 이것이 내년 지방선거의 주요한 프레임이 될 것이다 라고 네. 전망해보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람을 예.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디 보세요? 저쪽에서 반박을 해주십니다. 아 그래요? 아 여기서 반박을 그럼 먼저 해주시죠. 비웃은 제가 좀 반박하겠습니다. 표정이 진짜 제가 장영철 소장님 옆에 앉은 이유가 있어요. 네. 이쪽은 데이터, 네. 저쪽은 감과 무속과 감으로 하시는 무속도 분들하고 들어가나요? 네. 차별화를 하자 일단은. 자리 바꿔야 되겠네. 무속 쪽이네요. 자, 일단은 먼저 이걸 말씀드릴게요. 역대 대선의 1년 안에 치러진 선거는 네. 한 번도 정권 심판론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요? 네, 그럼 예를 들면 2007년의 대선, 그리고 2008년의 총선, 그리고 2017년의 대선, 2018년의 지방선거. 네. 다 여당이 압승을 했어요. 아.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에서 이긴 기세를 몰아가지고, 그리고 정권이 잘못하는 건 있지만은 그 사람들이 그래서 정권을 견제해야 되겠다라는 것보다는 또 그 구 여권, 지금 야당이 된 쪽에 실책을 더 많이 환기하는 거. 네. 그리고 정권은 어쨌든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아요. 네. 역대 어느 정부든 대부분 다 총선에서는 승리했어요. 윤석열 빼고. 네. 윤석열이 진짜 대단한 거야. 근데 불멸의 업적을 질 수 남겼어. 없는 선거를 질 수 줬다. 없는 선거를. 그만큼 정권에서 쓸 수 있는 카드들. 그게 이제 뭐 민생지원금이 냈든 뭐가 됐든 뭐 관건 선거 논란이 있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네. 본인들이 쓸 수 있는 카드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게 뒤로 가서 뭐 백약이 무효일 때도 있어요. 하지만 정권 초기에는 그런 게 잘 먹히는 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잘못된 가정을 하셨는데 네. 국민의힘이 황골 탈퇴할 리가 없어요. 그런 정당이 아니에요. 네. 저는 하나 인식을 비슷하게 생각하는 거는 끌어내릴 거다. 장동혁 대표를. 그거는 지금 막후 실세가 장성철인 거 아시죠 지금? 네. 끌어내리는 데에서의 막고 실세 역할. 페이스북에 끌어내려야 된다 얘기하고 방송 나갈 때마다 어떻게 하면 끌어내릴 네. 수 있는지 방법을 만천에다 전수하고 있거든요 지금. 지령을 내리고 있어요. 진보 쪽에는 김어준이 있다면 보수에는 장성철이 있다 지금. 네. 지령을 지금 내리고 있다. 근데 그 사람은 돈 많이 버는데 나는 문제는 끌어내렸는데 네. 비대위원장이 또 그 밥에 그 나물이라. 그래서 답이 없어요. 제가 그냥 국힘은 선거 치료를 받아야 된다. 이 끌어내려져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뭔가 제대로 내 된 바램이 전략을 50% 들어갔다고 그랬잖아요. 바램. 그랬으면 좋겠다. 네? 냉정하게 데이터로 내 편 들어줘요. 저도 감으로 하긴 하지만 생각이 좀 달라요. 그래요? 여기 감으로요. 또 다른 감. 네. 같은 편 제가 들어줘. 숟가락을 이렇게 얹고 다니지만 네. 지역도 한번 같이 살잖아. 고양시에. 그럼 하나만 얹을게요. 근데 이거는 이제 기본 지금의 전제 조건에서 판단을 해야죠. 네. 저는 2+2 선거다. 2+2? 국민의힘, 네. 대구, 경북 요거 가져가고 그 다음에 서울, 부산,
차라면 가져가고 아니면 말고 그것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뭐 7대 8, 8대 뭐 10대 7 이건 의미 없는 이미 민주당이 다 가져가는 거죠. 네. 어느 정도는 세종도 뭐 충청 이쪽도 저는 어느 정도 넘어갔다고 보고 아, 그럼 국힘은 2개 확보, 2개는 될까 말까? 될까 이런- 말까 아, 될까 말까라고 보고 네. 왜 그러냐면 많이 바뀌었죠. 22년 지방선거 때 당시 민주당이 5개 네. 그러니까 그 5대 12로 대패를 했죠. 그러니까 광주 전남북 그다음에 세종 저기 어디죠? 경기? 세종이 아니죠. 경기랑 네. 제주 네. 이렇게 빼고는 다 졌었는데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이길 때가 대구 경북 말고는 없어요. 보니까 네. 딱 보니까 없고 경남도 제가 볼 때는 뭐 쉽지 않을 것 같고 네. 서울 부산은 그냥 박빙이지 않을까. 박빙.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제 이걸 상수로 놓고 여기에서 평가가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심판은 일단 어울리지 않아요. 네. 심판이라는 단어는 안 맞고 정권 심판 아니고 네, 평가 정도가 맞겠죠. 평가. 여기서 더 가져가면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약간 평가를 잘 못 받은 거고 만약 국민의힘이 서울 부산을 다 가져간다. 네. 근데 아니면 뭐 대구 경북만 가져갔다? 뭐 이거 국민의힘 역시 평가를 받는 거고. 네. 현재 스코어는 저는 잘하면 2+1 뭐 이 정도 2+1.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걸 기준으로 놓고 봐야 돼요. 네. 기준을 어디가 과반을 가져 이건 이제 의미 없는 숫자가 된 거죠. 2개에서 플러스 몇 개를 더 가져가느냐? 그렇죠. 2개 국민의힘이? 플러스. 판단고기를 그러면 문헌 사료로 인정하는 겁니까 지금? 판단고의 역사입니까? 그거에 대한 평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 별로- 심판하고 고기 별로 안 좋아하고 제가 잘 몰라요. 국문학과라서 채식. 고기가 지금 한글인 줄 아세요? 고기 지금 한자잖아요, 한자. 한자 공부하라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잖아요. 채식. 채식이야? 이건 회를 좋아하십니다. 그럼 고기잖아요. 아, 회고기인가요? 아, 그럼 물고기. 한단고기 그냥 안 얘기를 하잖아요. 알았어요. 근데 그게 물론 뭐 민주당 이재명 정부 또 뭐 정청래 지도부에서 실책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근데 심판하겠다는 사람이 여기에서 뭔가 실수하고 무단횡단 예를 들어서 뭐 약간의 편의점에서 절도 이 정도의 있어 없어 이러고 있는데 네. 여기는 강도 방화 뭐 엄청 테러범이야. 네. 얘가 심판한다는 게 안 먹히죠.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이미 내부에서는 X 묻은 개라고 했잖아요. 네. 그게 맞죠. 그러니까 안 먹혀요. 사회자가 편파적으로 특정인의 발언에 대해서 그럴 수 있군요. 뭐 그렇군요. 그렇게 얘기해서 편들어주는 게 아니, 우리 맞습니까? 장성철 소장님 말씀도 제가 4대 1로 그렇군요 싸우고 있어요, 했어요. 내가 지금. 아, 그래요? 입단물을. 하지만 여기는 감으로 같은 편이에요. 감으로 하는 같은 편. 자, 자료를 중심으로 말씀해 주시죠. 야, 시간이 몇 분 안 지났는데 공개 방송 보는 것 같고 좋네요. 여기- 시청자의 입장으로. 아니, 추천받아서 이 들어온 관객인 느낌이 들어서 방청객으로서 지금 이 말씀해 주시죠. 순간 성한용 기자님 진짜 보고 싶대요. 똑같은 이야기들을 하실 것 같아서 저는 아까 뭐 심판이라고 하셨지만 심판이 엄밀한 의미로 일방적으로 이 진짜 그 심판에서 작살낸다라는 심판이라는 개념보다 네. 이재명 정부가 메인 이재명 정부에 대한 결과가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 말씀으로 다 똑같아서 네. 아마 똑같은 이야기를 하실 것 같아서 저는 좀 다른 각도로 보면 선거할 때 후보 선택하는 기준이 저는 몇 번 말씀드렸는데 3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분노, 저 때려 죽여야 되기 때문에 이거 뽑아야 된다. 네. 그다음에 너무 안 됐다. 연민, 동정 이런 것 때문에 선택하는 게 있고 마지막 3번째가 가능성. 될 사람을 밀어주자라는 이 3가지가 사실은 실제로 유권자들을 움직이는 힘이더라고요. 운동을 해보면요. 혹시 뭔가 그러니까 있어 보인다. 적어야 되겠어. 우리랑 차원이 달라. 처음에 분노, 동정, 그냥 공론센터, 뭐 사람과 사회 연구소 이런 개인사업자 소랑 KSI 지금- 뭐 국민의원 달라. 지금 잠깐 자만할 뻔했습니다. 분노, 동정, 그다음에 뭐라 했죠? 가능성이죠. 가능성. 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지금 가장 유리한 부분은 윤석열, 김건희 등이 지속적으로 분노를 자극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와서 네. 분노 게이지가 지속되면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선거 이기는 거죠. 더 크게 가는 거고. 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입장에서는 연민을 자아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연민을 자아내서 그 없는 가능성이라도 조금씩 더 높여가지고 중도 쪽 혹은 민주당은 좀 죽어도 아니다라고 하는 쪽을 포섭하는 방식으로 이기는 2가지밖에 없는데 공교롭게도 국민의힘은 지금 연민 받기를 포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네. 그래서 거의 좀 원사이드하게 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사실 들고요. 네. 그래서 저는 얼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얼전 것처럼 선생님. 네. 이렇게 묶는 거죠. 이렇게 데이터로 이제 하는 있어 사람. 보이게 얼천 거사합시다. 솔직히 얼천을 데이터로 증명하기는 지금 사실은 쉽지 않아요.
얼천지 감인 것 같아서. 얼천은 감이다. 근데 그런 차원으로 보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재인 정부 2017년 취임하고 2018년에 17곳 중에 14곳 이겼거든요. 네. 윤석열 정부 출범하자마자 바로 6월 달에 됐었는데 17곳 중에 12곳 이겼어요. 네. 교육감도 거의 싹쓸이를 해버리는 방향이기 때문에 큰 진짜 변수가 계엄이라는 변수 말고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변수가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로 보면 자잘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상황으로 보면은 민주당의 압도적인 승리가 예측될 수밖에 없는 선거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네. 안 믿었는데 예. 저희는 감으로 얘기하고 꿈, 해몽 뭐 이런 거니까 역술. 아니 엊그저께 네. 저에게 윤석열의 이 말로 네. 윤석열의 어떤 정치적인 뭐 미래를 과거에 얘기해 주신 분이 내년 2월에 네. 이재명 정권도 좀 이상하다. 그래요?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오. 다 맞힌 그분이. 네. 얼마 역술인 선생이. 얼마짜리예요? 5만 원이야 무조건 그냥. 아니 그건 안 돼. 5만 원 갖고 안 돼. 아니 그래서 에이, 설마 그럴 리가 있냐. 그분이 예전에 맞추셨으니까. 다 맞췄어요. 네.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그건 말이 안 된다 그랬는데도 두고 봐라 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2월달 뭐가 있을까? 2월 또 그런 생각이 먹구름설. 듭니다. 2월 달에 제기하신 설이 거예요? 있어요, 설이. 이 설은 1월 중순이야. 2월이에요. 1월 2월 중순. 2월 중순 아니에요. 1월 중순. 팩트 체크 부탁드립니다. 아 2월 중순. 설이 언젠지에 대한 논쟁을 하고 정말 있어요. 데이터에 기반하지 않아요. 막 간다, 막 가. 아니, 설은 1월 중순. 2월 중순. 2월 중순. 수 있겠네. 2월에 설이 있다. 설이 있다. 알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 여기서는 네. 이제 평가, 양쪽에 대한 평가가 들어가죠. 이재명 정부에 대한 평가. 그 다음에 그게 이제 확 변하는 건 아니고 아까 말한 플러스 알파가 어느 정도냐에 대한 게 거기에 들어가는 거고. 네. 근데 장동혁 체제에 대한 평가도 들어갈 거고. 그렇겠죠. 장동혁이 만약에 장 소장님이 지금 기획하고 있는 대로 장동혁 대표가 쫓겨난다. 네. 그러면 새로운 이 체제에 대한 평가도 들어가는 거겠죠. 근데 새로운 체제가 완전히 개혁 세력이 들어올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평가가 일단 들어가서 플러스 알파를 몇 개로 가져갈 거냐를 두고 아마 싸우게 될 걸로 보이고. 거기서? 네. 뭐 진짜 맥시멈 두세 개예요. 두세 개. 맥시멈 두세 개. 그게 상수고. 근데 재밌는 건 또 하나 눈여겨볼 게 우리가 다음 시간에 다루겠지만 사실 지방선거는 특히 광역단체장을 우리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기초단체장도 아니고 광역단체장 중심으로 평가를 하는데 인물이에요, 인물. 인물 중요하죠. 인물. 네. 여기는 인물이 많이 작용을 하거든요. 그 서울 같은 경우 사실은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도가 낮지만 민주당에서 마땅한 인물이 없으면 오세훈 시장이 그렇게 될 수 있죠.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인물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재명 체제로 이미 한 18년, 19년, 그러니까 정확히는 딱 20년부터 확 떴거든요. 네. 20년 초 이낙연 당시 총리의 기자회견에 박근혜 3인 있으면 이낙연이 확 죽고 네. 그때부터 이제 이재명 완전히 지금 5년 이상을 이재명 대통령 사실 단독 독주 체제로 갔어요. 네. 그럼 포스트가 누구냐? 아. 이게 이제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약간 나올 거고 선거를 네. 치르는 입장에서 이제 정청래 대표도 거기서 평가를 받을 것이고 국민의힘은 워낙 안에 사람이 없으니 네. 물론 뭐 유승민 전 의원 같은 분도 있지만 내부에서 자꾸 안 되잖아요. 네. 그럼 여기에 지방선거에 한동훈이 어느 정도 몸값을 갖출 거냐? 장동혁 대표는 또 어떤 걸 할 거냐? 국민의힘 사람 없어서 사실 윤석열도 외부 용병으로 그렇죠. 썼다가 용병이 돌아서 자폭한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거기에 대한 이제 새로운 앞으로 우리나라 정치를 이끌고 갈 각 인물들의 평가도 이루어질 것 같다. 네.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다. 뭔가 지형도 중요하지만 인물도 그렇죠.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세요. 왜냐하면 과거의 인물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뒤로 빠지는 단계고 네. 새로운 인물의 춘추 전국 시대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네. 예. 그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선거에서 뭐 3대 요소, 4대 요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일반적으로 인물, 구도, 이슈 뭐 이 정도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네. 구도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은 지금은 이게 이제 우리나라 정치 선거가 그러니까 여러 명이 이제 붙는 다당제 구도가 됐다가 이제 단순하게 1대 구도가 됐다가 이게 반복을 뭐 이렇게 서로 엇갈려 가면서 네. 반복을 해왔던 사례들이 있는데 지난번 대선도 사실상 1대1이었는데 이준석의 변수가 있어서 보수가 약간 다자가 됐다. 근데 이번에도 조국혁신당이 호남을 제외하고는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여러 군데서 후보를 낼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전략적 지민비조의 연장선상 이렇게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지금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이 손잡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어요. 지금 사실 왜냐면은 통일교 의혹 관련해서는 뭐 특검을 같이 발의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공조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데 지방선거에서는 또 그렇게 안 한다. 절대 안 장동혁 한다. 대표가 있는 상황에서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비상계엄 내란의 강을 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손잡기가 매우 어렵죠. 아하. 뭐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좀 정치적 환경 변화를 봐야 되지만은 뭐 그렇게 될 거고 또 하나는 이 이슈가 이제 어떤 것이 있을 거냐 모르죠. 그거는 이제 무속인한테 좀 물어봐야 되는데 저도 뭐가 이슈가 틀릴지 아무것도 근데 알 수가 상식적으로 얘기를 해보면은 내 괜찮아. 6월달에 뭔가 터진대요. 그러니까 경제는 안 좋아요. 저는 그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가 경제가 될 거라고 봐요. 지금 네. 환율도 1,480원을 뚫었고 뭐 왔다 갔다 하지만은 경제가 내년에도 많이 좋아질 가능성은 없어요. 내수도 좋지 않고 여러 가지 환경상 확 좋아지지는 않는데 이재명 정부는 돈을 풀 겁니다. 야당에서 반대를 하더라도 돈을 푸는 거 하나. 또 하나는 내년 상반기에 예전에 그 문재인 정부 때처럼 트럼프가 북한하고 접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어허, 뭐 예. 4월 뭐 얘기 나오고 있죠. 시진핑 만나면서. 예, 그래서 그 즈음을 해가지고 또 정치적 이벤트. 물론 이제 한번 겪은 거니까 국민들이 그때만큼 확 반응하지는 않겠지만은 굉장히 반응을 하게 되면은 이것도 이슈를 또 잡아먹으면 다른 것들이 안 좋은 것들이 좀 묻힐 가능성이 높다. 네.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인물 얘기는 또 나중에 하도록 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여건이 매우 유리하다.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유리하다. 예, 예. 아무리 봐도 유리하다. 2월 먹구름설은 지금 아직까지는 나오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근거가. 아, 그렇죠. 네. 그때 아니면은 갑자기- 장동혁 대표가 2월에 물러나고 새로운 체제가 들어섰는데 그게 너무나 괜찮은 사람이 잘해서? 들어와. 그래서 정권의 먹구름? 약간 이런 거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지켜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만나보셨네. 저 5만 원 없어가지고. 5만 원 정도는 쏘네. 저 5만 원도 굉장히 아까워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뭐 지금 여당에 굉장히 유리한 구도다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지금까지는 내란 재판도 뭐 아직 다 끝난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내란 이슈가 그러니까 계속되고 있지만 내년 6월까지 과연 이 내란 이슈가 계속될까라고 하는 의문이 있고 그 다음에 통일교 의혹이 만약에 전재수 지금 전 장관이 여러 가지로 해명을 하고 있지만 이게 조금 더 심화된다. 그랬을 경우에 여기에 타격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보시기에 이 내란 이슈는 언제까지 지속이 될 거라고 보세요? 1심 판결이 크게 다 좌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특검 쪽에서 실제로 예를 들어서 1심 판결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보다 가볍게 나올 경우에 네. 그건 국민의힘하고 사법부의 재앙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오히려. 때는 이게 법으로 뭔가 내란 전담 재판부 이런 개념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 상식선을 뛰어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쓰나미가 몰려와서 선거 제대로 치르지도 못할 거거든요. 오히려 그렇습니다. 특검에서 납득할 만한 정도가 된다라고 하면 그 다음 재판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만큼의 관심도를 갖지는 못하면서 국민이 좀 전환될 가능성들은 있겠죠. 근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유능한 행정가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되게 치밀하고 전략적인 정치가거든요.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가 이 이재명 정부의 그 이후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는 걸 누구보다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네. 생존을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선거 승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그 역할들을 다 하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뭐 그렇게 내란이 중심이 되냐 안 되냐의 부분들이 내년 선거를 좌지우지하는 그 그래요? 핵심적인 것은 아닐 거라고 저는 핵심은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독이 될 것 같아요. 이재명 뭐가요? 대통령의 자신감. 네. 그리고 선거에 개입을 해도 괜찮다라는 생각. 최근에 뭐 정원호 성동구청장 띄웠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다른 후보들 민주당에서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좀 부러워하기도 하고 화도 나고 이제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일들이 반복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방에서 여러 가지 업무 보고 받으시러 다니는 걸 보니까 네. 상당히 거침이 없어요. 강요를 하는 식으로 나타나더라고. 네. 그래서 또 다른 윤석열의 형태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윤석열은 뭘 몰라가지고 하라는 대로 해! 막 이랬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내가 너희들보다 훨씬 잘 알아. 너희들 그냥 뭔 말 하든지 그건 다 틀린 말이야. 그래서 자기 고집이 독선과 독재로 나타날 수도 있겠다. 네. 그 점에 대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우려할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좀 그러한 조짐들이 좀 보여요. 역대 대통령들 보면요. 6개월 정도 지나면은 본인이 이제 이 세상에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가장 잘한다고 생각을 한대요. 네. 자신감도 올라가고. 왜냐하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각종 정말 정제된 다양한 곳에서의 정보를 본인만 받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제일 잘하는 거야. 네. 국정 현안에 대해서. 또 하나는 외국 나가 보면 정말 대우를 잘해주거든. 국빈 방문하고 오면은 국내에 있는 정치인들이나 정치가 다 우습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건 내 맘대로 할 수 있다라는 독선과 아집에 빠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한 조짐들이 지난 12월 초부터 나타나는 것 같아서 이게 그냥 뭐 앞에 세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원사이드하게 이재명 대통령이 너무 뭐 선거 전략 이런 걸 잘 짜서 네. 잘해 나갈 것이다, 돌파할 것이다. 저는 좀 우려스럽게 봐요. 그래요? 아닐 수도 있겠다. 그 이재명 대통령의 독선 그런 모습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제 비판하고 있는 모습이 더 심화돼가지고 그게 오히려 이제 부작용을 나타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뭐 이제 맞는 지적을 하시긴 했는데 기우제죠, 기우제. 임대한 기우제. 그러길 제발 말하는 지지율 떨어질 때까지 독선을 해라라는 이제 임대한 기우제를 지금. 아까부터 계속 바람을 얘기하고 계시는데 폼 해몽하고 역술인한테 뭐 얘기 듣고 감으로 하고 나의 보험 상태를 객관적으로 체크해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각종 보험을 고객의 상황에 맞게 맞춤형으로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등록된 보험 대리점 소속입니다. 홈페이지는 한글로 마이보험체크.com으로 접속하시고 전화는 1800-7917입니다. 검증된 상품을 인터넷 최저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마켓하니 쇼핑몰에서 화학 첨가물 없이 건강한 재료만 만든 공주 알밤 두부칩을 소개합니다. 단백질 풍부한 두부에 공주 알밤이 10%나 첨가되어 알밤 특유의 고소함과 달콤함을 맛보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최저가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주문 방법은 유튜브 화면 좌측 하단을 클릭하시거나 포털에서 마켓하니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게 민심이라는 게 네. 대체적으로 보면은 되게 변덕스러운 것 같지만은 한번 신뢰를 주면은요 생각보다 오래 갑니다. 저는 민심이 갈대 같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민심은 바닷물 같다고 생각해요. 이게 한번 달아오르기도 힘들지만 이게 식으려면 또 시간이 많이 걸려요. 예를 들면은 2014년에 세월호 참사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굉장히 선전했어요. 사실상 반반 게임을 간 이거는 무조건 참패다. 네. 근데 이제 지켜본 거예요, 사실은 국민들이. 세월호 참사가 정부가 잘못하긴 했지만 이거를 또 어떻게 하든지 지켜보겠다라는 건데 그 이후의 과정들에서 굉장히 많이 실책을 연달아하면서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아직 민심이 확 뒤집어질 정도는 아니다라고 일단은 관망세를 좀 하고 있는 거고 네. 또 하나는 논란도 되게 많아요, 이 정권이. 그런데 그 소위 말하는 미세 조정에 굉장히 능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하는 개딸, 강성 지지자도 잡아야 되고 중도층도 봐야 되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내놓고 저것도 내놓고 하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오락가락하는 것 같지만은 나름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치 또 효능감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부가 또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이렇게 반응을 하네 라는 거를 가지고 완전히 버리지 않고 간단 말이에요, 지금은. 네. 그게 제가 보기에는 지방선거까지는 이어질 거다. 앞서 이제 장 소장님 조언이 되게 좋은 귀담아 들어야 될 조언이긴 한데 네. 쭉 보면 그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재명 대통령 스타일이 해결사 스타일이에요. 네. 어떤 조정도 하는데 좀 강하게 들어가서 조정하는 스타일이죠. 막 듣고 하하하 하면서 하는 스타일보다도 강하게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 너 뭐야 그래서 네 주장이 뭐야 약간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네. 윤석열은 파괴자 스타일이에요. 껴서 다 망쳐놔요. 손을 들고 이렇게 망치 들고 서 툭툭 건드려도 오씨 그냥 이렇게 해?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기저효과가 있는 거죠. 윤석열 정부 때 와 이거 광인이었네 이게 있었는데 네. 이재명 대통령이 역대 사실 어느 정부보다도 물론 비판적으로 보자면 너무 만기칠남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계속 뭔가를 해결해 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중에 아까 환단고기 지적이랄지 또 몇 가지 뭐 지적할 사항도 저도 있다고 보는 약간 논란이 될 만한 일이 있다고 보는데 전반적으로는 사실은 그건 이제 우리 정치평론가들이나 아주 미세한 부분까지 보는 사람들 얘기고 전반적으로는 평가가 좋아요. 큰 틀에서는. 큰 틀에서. 왜냐면 이전 대통령은 다 망쳐놨거든. 근데 지금 비교가 뭔가를 되니까. 구체적인 사안들을 다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들은 그래 저래야지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실제 그거는 제가 볼 때 보수층에서도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은 잘한다는 평가가 들어가는 거죠. 네. 근데 여기 우리 얼천 과사님 말대로 정치적 쟁점 이것만 막 부각되면 네. 거기에 따른 건 리스크가 있다고 봐요. 똑같네 이게 되죠. 근데 민생과는 상관없는 예를 들어 사법 리스크에 관련된 거 내란 전단 이게 막 강조되면 지지율은 좀 떨어질 거고. 네.
근데 지금 통일기호 이슈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하셨는데